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50평을 이렇게 쪼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사회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게 50평짜리 정도에서 70평짜리 정도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왜냐면 건폐율이 6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50평짜리 땅에 바닥 면적 30평을 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 30평은 충분하게 깔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30평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면 15평씩 나오죠? 그럼 15평이면 전용 면적 15평씩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방 3개짜리도 뽑을 수 있다. 알겠어요? 방 3개짜리를 1층에 2개, 2층에 2개, 3층에 2개, 4층에 2개씩 깔아 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즘 세대가 어떠냐? 요즘에는 다 소형화 추세로 가고 있는 중이죠? 네. 작은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 집도 작은 추세, 땅도 작은 추세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봤을 때 50평대의 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건축행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땅으로 보여집니다. 분들이.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어요. 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파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팔 때 분명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살려고 할 때 대중적이어야 된다. 그럼 대중적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50평대다 이거예요. 분들이. 50평대, 70평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평수기 때문에 나중에 땅을 내놔도 거래가 될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것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에 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항상 그런 부분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부동산은 여러분들 잘 배우세요. 여러분들 눈에 좋은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많은 대다수가 좋아할 물건을 사야 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파트를 선정하더라도 싸다고 해서 저층을 사거나 이게 아니라 차라리 비싸더라도 어떻습니까?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고 다수가 좋아할 수 있는 평형대와 아파트를 사는 게 어떻습니까? 좋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네. 결국에 가격은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인데 어떻습니까? 저층은 3억이고 고층은 4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4억대 바라보는 사람들은 10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3억대 싸지만 3억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3명,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비싸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게 낫다는 얘기죠? 네. 자, 결국에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싼 땅이 있고 비싼 땅이 있죠? 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싼 땅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지만 어떻습니까?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싸다고 해서 좋은 거냐? 그게 아니죠. 개발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좋습니까? 땅이 있는데 아무런 개발 계획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 땅 값어치가 없는 거, 미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예전에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알았어도 여러분들 땅에서 투자해서 재미를 봤을 겁니다. 예전에 어떻습니까? 수도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옛날에 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서울 수도권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 흐름을 알고 있었나요? 맞죠? 만약에 그 흐름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방에다 땅을 샀을까요? 수도권에다 땅을 샀을까요? 수도권이요. 맞죠? 네. 어디다 땅을 샀을까요? 강남에. 수도권 쪽으로, 이 서울 쪽으로 땅을 샀어요. 지금 처음에는. 그걸 샀더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 흐름만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죠. 네.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지방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시대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그러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큰 흐름을 타고 가서 투자를 해야지 역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부동산의 가장 밀접한 부분은 바로 어떻습니까? 인구예요, 인구. 맞죠? 네. 사람이 늘어나는 지역은 올라가는 거고 사람이 빠지는 지역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올라가는 거고 사람에 대한 공급이 수요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세요. 아파트도 보면 소형평수 대형평수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꾸 어떻습니까? 소형평수 작은 집 하니까 어때요? 작은 집에 대한 수요가 더 높죠? 왜 그러냐? 지금 핵가족화 됐고 보면은 다 집 한 채 한 사람 살고 두 사람 살아요.
맞죠? 옛날에 4명에서 5명 기준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1명에서 2명 기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명에서 2명 하는 사람이 굳이 방 5개짜리 방이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평수에 대한 왜 독립가구가 어떻습니까? 작은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가폭에 비례해서 작은 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작은 것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 결국에는 그런 관계성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세대가 아직 지금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직장도 안 잡히고 어렵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하고 어떻습니까? 아니 결혼할 정년기에 돼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 같다. 우리는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그러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분가를 했다가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부모님한테 다시 합치는 거 있죠? 그런 거 갖다가 우리는 리터로족이라고 합니다. 리턴했다는 거야. 리턴 캥거루 해가지고 리터로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지금 세대가 어떤 현상이냐면 분가했다가 다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시 합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합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냐 예전처럼 부모님하고 어떻게 해요? 같은 한 지붕에서 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합쳐서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은 도움을 받고는 싶은데 합치냐 안 합치냐 또 합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들하고 합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네,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요. 같이 살면 대문이 하나면 그러니까 대문이 달리하는 집을 같이 이렇게 살 수 있게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또 높아지고 그 다음에 대형평수에 대한 이 부분들도 대형평수를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대형평수를 쪼개자. 그러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쪼개는 쪽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대형평수가 대부분 방이 4개, 5, 6, 7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을 2개, 3개 어떻습니까? 2개, 2개 이런 식으로 쪼개서 부모님 살고 하나는 또 자녀들 살고 왜 현관문을 달리해서 들어가면 있고 틀리게 해서 서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면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어때요? 자기 자식들을 키우죠? 키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애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돈 벌기 바쁘니까. 그러면 바로 옆집에 있으니까 맡길 수 있어? 안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가 있죠. 문 하나는 틀리더라도 옆에 문 열어가지고 맡겨놓고 자기는 일하러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부모님하고 합치긴 합치되 어떤 거냐면 독립적인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안 늘어날 거다?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러면 대세 흐름이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런 쪽에 포커스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재미를 본다 안 본다? 재미를 보게 되는 거. 왜? 그런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요가 많은 쪽에 가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항상 똑같아요. 1년이 쫙 지나고 나면 영업이익 30에 단기 순이익 한 7% 정도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년이 돼도 내후년이 돼도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냥 뭔가 팩트가 없잖아요. 분들이 팩트가 없기 때문에 뭐가 수요와 공급량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격적인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에 수요자가 발생을 하려면 뭔가 팩트가 있어야죠. 그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성장성이라는 겁니다. 미래가치. 그럼 어떤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아주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많아.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맨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되는데 이놈의 주식은 어떻습니까? 이걸 이 마이너스 10%를 기준한다 그러면 이거 1,000원짜리 주식도 안 되는데 시장에서는 1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희한한 거죠. 그죠? 왜 뭘 보고 했어요? 미래가치, 기대치 이 부분들.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어떤 그런 게 미래가치 성장성이 반영이 많이 되는 게 주식시장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제약주라든지 바이오주라든지 요즘에 뜨고 있는 AI주 이런 있죠? 인공지능,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주식 있죠? 이런 주식들이 바로 미래를 품고 사는 회사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주식에서 어떻습니까? 약 하나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특허내가지고 어떻습니까? 생산을 하면 완전히 대박이 나죠. 그러니까 대박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심이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 다음 AI도 요즘에 추세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뭘 통해서 뭔가를 혁신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한 기대치가 그 회사의 잠재적으로 어떤 가치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인주.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면 좋아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이 될 수 있는 주식에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다.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재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적인 어떤 성장 가치를 더 품고 거래가 되는 경우가 프리미엄 붙어 있는 게 많이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시대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대가 뭘 요구하는지. 알겠어요? 아까 또 그랬잖아요. 내가 부동산을 할 때 시대가 어떤 쪽을 요구하는지. 아까 얘기했어요. 어떻습니까? 1인 가구가 되고 어떻습니까? 작은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이 작은 것을 원하는데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가서 멈출 거냐?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더 간다. 어? 갑자기 어떻습니까? 1인 가구 가다가 갑자기 어떻습니까? 대인 가구 늘어나겠습니까? 더 쪼개지면 쪼개졌지. 근데 쪼개지고 쪼개지다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때가 오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핵분열이 되고 쪼개지고 있는 시대예요. 쪼개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쪼개질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은 선반영이 되죠. 맞죠? 지금 2016년도잖아요? 그러면은 2020년도에는 더 이상 쪼개질 게 없다라고 기대가 되면 더 이상은 작은 평수로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 성장이 멈춰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더 이상 안 쪼개지기 때문에. 그쵸? 그럼 더 이상은 작은 것에다가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냐면 작은 거에서 또 다시 큰 거로 오는 사람도 있고 작은 것에서 그냥 작은 것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습니까? 작은 것을 균형을 이루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채워질 거예요. 왜냐면 대형 평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대형 평수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할 거고 그러면 일시적인 대형 평수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 이런 부분들이 다소 있지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쪼개진 현상이 2020년도 이후에는 점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작은 시대는 조금 이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가고 있지 않느냐. 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가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20년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20년 전에 벌써 예측이 가능하면 미리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고 날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앞으로 3, 4년 후에 가격 어떻습니까? 뭔가 뜰 것 같다라고 하는 주식에 대해서 지금 선취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만약에 3, 4년 후에 질 것 같다라고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선해운주 지금 완전히 망가졌죠? 이미 2, 3년 전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주식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은 먼저 알죠? 그러니까 기관들, 외관들은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토막 나왔고 반토막 이하는 다 떨어졌다고. 놈들이.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싸다고 싸니까 그렇게 옛날에 명성을 가지고 올라갔던 놈이 어떻습니까? 싸니까 돈 뺏는 개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바닥점을 안 찍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지금 여러분들 조선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립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다가 죽는 회사가 있고 사망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그쵸? 구조조정이 잘 돼서 기사 회생하는 회사가 있겠죠? 그러면 그 회사를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구조조정 하다가 죽을 회사를 잘못 건드리면 여러분들 또 죽을 수 있다 안 죽을 수 있다? 그 회사가 죽으면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주식에다 1억 메꿔놨다가 어떻습니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구조조정 하다가 다시 기사 회생이 될 수 있는 조선해운주가 이런 해운주에다가 잘 찾아서 옥석을 가려놓는다라고 하면 가장 안 좋을 때 사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지 또. 맞죠? 네. 끝까지 그걸 갈 수 있는 현재 가장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부딪혀 있다라고. 그러면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지 마세요. 불안할 때는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막 아무 데나 뿌리지 마시라는 게. 여러분들 1억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맞죠? 네. 여러분들 한 10억이 있어서 1억 정도 배팅하는데 문제 없다. 그럼 배팅하세요. 왜? 1억이 10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1억밖에 없다라고 하면 배팅하지 마라. 여러분들. 그냥 그 재산을 지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만큼 미래가치, 성장가치, 수요가 따르는 곳을 여러분들, 그리고 시대가 얘기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은 묻어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땅도.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자체가 많이 있죠. 그죠?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지자체가 많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묻어놔야지, 선호하는 지역이 싸다고 해서 선호하지 않은 지역에다 묻어놓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기도권에 딱 보니까 경기도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어디냐면, 자, 평택 좋습니다. 평택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죠? 뭐 미군기지 이전, 뭐 KTX, 갑자기 KTX 도로망 교통망,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기업 이전부터 해가지고 평택항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개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시적으로. 응? 대세 상승에 대한 기류가 앞으로 더 남아있다. 그러나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좀 더 묻어둘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분들이. 평택 좋다 이거예요. 근데 평택 중에서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가 또 관건이겠죠. 아무데나 묻어놓는다. 평택에서 싸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공유용 단지 임야 개발 안 되는 거 거기다 묻어둔다? 아니죠. 개발이 될 수 있는 주거지 상업지역 비싸더라도 그런 데다가 묻어두는 게 훨씬 낫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강원도권에서도 잘 보세요. 강원도에 어떻습니까? 지자체가 많이 있죠? 우리가 보면 원주, 평창, 어떻습니까? 강릉, 동해, 삼척, 어떻습니까? 울진, 정선, 어떻습니까? 홍천, 그 다음에 횡성, 맞죠? 그 다음에 인제, 고성, 어떻습니까? 속초, 양양, 그 다음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 중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지역 생각을 해봐요. 원주? 떠오르죠? 네. 자, 춘천 떠오르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올라요. 확 떠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춘천 떠오르면 하는 대다수가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 지역을. 그 얘기는 뭐냐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수요자가 당연히 계속 있다. 존재한다. 그런 곳에 갔다가 투자해서 묻어놔라는 얘기예요. 이런 데다가. 그래야 여러분들 재산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아낄 수가 있고 늘려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 알겠죠?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춘천이라고 하는 미래가치의 어떤 비전가치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요. 자, 춘천은 왜 떴느냐? 당연히 고속도로와 전철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바뀜으로 해서 떴죠? 네. 맞죠? 네. 그리고 왜 서울과 서울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서울 춘천이 2시간 반 거리가 거의 1시간 이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 춘천 기차역에서 복선 전철로 깔리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네.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의 요소를 끼고 있고 고속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건도 갖추게 됩니다. 분들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춘천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레고랜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레고랜드가 2017년도, 18년도까지 해서 개장을 하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레고랜드가 이 레고랜드라고 하는 이 테마파크는 전 세계적인 테마파크고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아시아권에서도 몇 개 안 되는 그런 어떤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전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그것도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이 아니라 춘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춘천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수요에 대한 견인을 할 수가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고랜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 레고랜드 때문에 레고랜드 주변에는 다리도 놓이고 어떻습니까? 사막산을 로프웨이가 연결되고 호텔도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수요가 계속 앞으로 레고랜드 하나로 엄청난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적인 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가 계속해서 반영이 더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레고랜드가 들어감으로 해서 레고랜드가 들어가 있는 춘천의 건축붐이 일어날 거다. 계속해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많은 회사들이 야 레고랜드 들어가 있는 회사야.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건축을 막 분양을 해. 그럼 분양이 다 될까 안 될까요?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뭔가 하나 딱 걸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응?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도 전 세계적인 관광지역의 기업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네. 왜? 어차피 교통망 좋고 수도권 진입이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경기도권에 있는 땅을 사느니 값싼 어떻습니까? 춘천에다 땅을 사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관광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관광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업하기에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가 좋다.
라고 봤을 때 기업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게 더 늘어날 거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의 어떤 기업 수요보다는 앞으로 엄청난 기업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춘천은 인구 28만에서 인구 45만을 보고 가고 있어요. 인구가 10만 명, 15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인구가 어디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날 거냐? 그러면 그 늘어날 지역을 여러분들이 간파해서 찍어내버리면 그 지역이 땅값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난다. 어디에 삽니까? 당연히 주거지에 몰리죠. 그러면 그 주거지역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는 그 주거지역에 대한 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게 되면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구조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미리 가서 아직 28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10만만 명이 늘어날 거에 대한 기대치가 숨어있는 동네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어느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엄청나게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겁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 근데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지금 현재 아파트 있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또 아파트 새로 분양을 하죠. 그러면서 아파트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공급량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새로 아파트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주거지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럼 주거지역의 땅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더 수요가. 개인들이 주거지역 사죠? 아파트 업체에서 주거지역 사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대한 수요가 어떻습니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것은 주거지역 가격이 땅값이 올라가는 거 못 따라갑니다.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력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10년, 20년 동안은 이 춘천이 이 강원도의 대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 흐름 속에다가 묻어놔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묻어 놓으시면 돼요, 그냥. 투자라고 하는 건 간단한 거야. 큰 흐름을 보고, 그런 어떻습니까? 대세의 흐름을 보고, 인구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흐름을 보고 방향성에다 그냥 땅을 묻어두기 식으로 투자를 해놓으면 그게 돈